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기술사 이태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기술사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차도 침수라든가 제방 붕괴,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 엘니뇨, 무량판, 열사병 등 온열질환 이슈화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폭넓게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목차로 보면 무량판 슬라브 붕괴 원인 있죠. 그 다음에 대책이 있습니다. 장마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강우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재난 행동 요령, 양수 펌프 적정 대수, 그 다음에 제방 붕괴 원인 대책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폭넓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안전기술사, 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시공기술사 등은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 그 다음에 사면붕괴 종류, 형태, 원인 안전대책, 그 다음에 하절기 건설 현장 온열 질환 있죠. 열, 경실, 피사발 등이 있습니다. 자, 무량판 구조예요. 여러분 이 전체 내용 보이시죠? 복사해가지고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보가 없이 바닥판으로요. 보가 없이 바닥판으로 직접 슬라브를 지지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일정 부분에 전단 철근이 보강이 안 되면 이게 폭 빠집니다. 솟아올라요. 그러면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건축구조 공법의 종류는 벽식, 기둥식, 무량판 구조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는 설계, 감리, 시공이 성실 시공이 돼야 되겠고요. 수평 하중에 취약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단 보강 철근을 시공하는데 성실 시공해야 돼요. 이것은 외국에서 인정받은 그런 안전한 공법이에요. 설계, 감리, 시공, 부실시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성실 시공한다 그러면 문제없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판 구조 시공시 안전대책은 일정 범위 전단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순서. 콘크리트의 영양선을 보면요. 어떤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정철근, 부철근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양선이 보면 이런 식으로 정철근, 부철근 이런 식으로 영양선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타설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시 그 다음에 집중하중 타설 금지다 하고 분산 타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관호수라든가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의 배관호수라든가 충격이 집중하중을 받으면서 준다 그러면 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근 조립 시 결속선 100% 결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 보가 아닌 기둥이 슬라브를 지탱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이용에도 효율성이 좋아요. 지하 주차장 같은데요. 그리고 슬라브가 두껍다 보니까 층간 소음에도 유리합니다. 지진에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하고요. 공사기간이 또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량판 구조였어요, 지금. 그 다음에 벽식 구조는 1980년도에 국내 아파트에서 부터 했는데 1980년부터 했는데 국내 아파트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내력 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구조예요. 공사비 싸고 공사 속도 빠르고요. 기둥이 없이 실내 공간이 넓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벽측 층간의 슬라브가 얇아가지고 층간 소음에는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식 구조는 일명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90년대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에 주로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주상복합 아파트에 건설하는데 들어간 공법이고요. 공사비 비싸요. 공사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수평 기둥인 보가 천정을 받치고 있어 하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이 하중을 지탱하지 않아 벽을 부수고 인테리어 변경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멘식으로 전부 다 기둥하고 그 다음에 보하고 일체화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죠. 장마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인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좀 혼합을 해야 돼요. 믹싱을 해야 돼요. 믹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장마철 점검 사항들이 뭔지를 또 아셔야 되고요. 지표수라든가 사면도 유실되고 배수공, 옹벽 있잖아요. 옹벽 뭡니까? 옹벽 배수, 그 다음에 뒤채움 줄눈이에요. 뒤채움 줄눈 이런 것이 부실하게 시공되다 보면 아파트 배면에 그런 옹벽들이 뭡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배면에 배수가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중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장마철 안전조치는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기상예보, 우리 천우표라든가 기상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예보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다 보면 태풍 풍속이 있죠. 태풍 풍속이 강할 때는 33에서 44mm 미터 미만인데요. 메타퍼 세크죠. 기차가 탈선할 정도예요. 그죠? 약부터 강부터 초강력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꼭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공식 있으면 공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비교표,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절성토부 있잖아요. 청천막이라든가 사면에 상부에 산마루 축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침투되니까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토부 배수로라든가 배수시설 보수해야 되고 시공 중이면 계측기라든가 이런 것을 계측 사항들을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때 해서 그런 계측 사항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장마철 분야별 안전대책은 강폭락 고다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에서는 다 설명했어요. 강우라든가 폭우라든가 낙뢰, 피레침 있죠.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전기 보통 우리 15에서 50mA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망 직전입니다. 50mA 정도 이상 되면 사망을 하죠.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우 강도 이런 문제하고 믹싱을 해야 돼요. 믹싱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강우 강도란 1분간 강우 강도랑 강우 강도계를 이용해서 1분간 내린 비의 양을 측정한 후 이를 1시간당 강우량으로 추산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과거 100년, 200년 기준으로 일일 최고 강우량을 체크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강우 빈도 기준을 보면 국가 하천, 4대강, 뭡니까? 4대강, 한낙 금형이죠. 한강, 그 다음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낙 금형이에요. 이런 국가 1급 하천, 이런 걸 4대강이죠. 이건 4대강, 한낙금형 4대강을 200년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2급 하천에서는 뭐 중랑천, 안양천 등 이런 건 100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양재천, 수원천 이런 거 50년 기준으로 강우 빈도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요. 10년 빈도 강우량은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좀 내용들이 장마철 대비해서는 믹싱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또 자연재난 요령인데요. 이건 침수예요. 침수에 대한민국 재난 행동 요령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요령들을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오픈하고 하는데요. 호우 예보 시에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어떤 대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산사태, 그 다음에 우리 지하차도, 그 다음에 지하차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자동차 있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우주의보 경보 시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 요령은 지하철 상가, 하수구 역류 즉시 대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차가 물이 오르잖아요. 물이 차오르면 차량 두고 탈출할 정도가 되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계단은 물이 유입 즉시 대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 경보 시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 행동요령은 평상시에 차수판 모래주머니 준비를 하고요. 기상청 특보 주시를 해서 많은 비가 예상 시 차수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요. 대피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차수판 모래주머니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하고요. 건물 내 높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하 공간 진입을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 경보 시 차량 이동자 행동 요령은 타이어가 한 3분의 2 이상 차잖아요. 잠기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이동시키고요. 유리창을 깨지 못할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차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을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사람이 어떤 갑작스런 재난에 닥치다 보면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출입 금지하고요. 만약 진입 시 차량 두고 대피해야지 차량 끌고 들어가서 어디선가 돌리려고 하면 그냥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요번에 재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급류가 있는 교량 같은데 진입 금지하고요.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의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데 차를 돌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여하튼 탈출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 경보 시 지하공간 대피 요령은 운동화가 대피 용이한데 비가 오니까 장화를 신었어요. 장화는 물이 차요. 그래서 헤엄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마땅한 신발이 없을 때는 맨발로 튀어야 됩니다. 맨발로 대피를 해야 돼요. 이동 시 난간을 꼭 잡고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 대수 산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종류는 원심 펌프, 그 다음에 충류 펌프, 그 다음에 사류 펌프가 있어요. 원심 펌프, 자, 약자로 한번 만들어 보면 원축 사가 되겠죠. 원심 펌프는 원심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류 펌프는 임페라의 어떤 추진력을 이용하여 양수하는 거고요. 사류 펌프는 원심, 충류를 같이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 최대 양수량은 관계기별 최대 용수시기의 최대 용수량으로 말하는데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공식 펌프 대수 결정 방법에는 이렇게 양수량은 초당 입방메타예요. 초당 입방메타. 초당 0.15에서 0 사이는 한대예요. 그죠? 초당 이게 1 입방메타 있을 때는 4대입니다. 이런 것을 공식을 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하겠지만 우리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그래프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 그다음에 순별, 평균 필요 수량 배분표 및 수량 배분에 의해서 어떤 펌프 대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펌프 대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고장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2대 이상 계획하고요. 가급적 동일 구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대수를 계획하고요. 병렬 운전으로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선 대수와 건축공사비도 산출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편리하게끔,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끔, 고장 수리가 편리하게끔, 운전 및 관리가 간편할 것, 경제적일 것. 자, 여기서 한발 빈도라는 것은 어떤 저수지의 설계 시 적용된 한발 빈도가 10년이라면
10년에 한 번을 정도의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물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저수지를 설계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자, 제방 붕괴 원인 대책이에요. 제방 붕괴의 원인은 누세사다 제체력 광고입니다. 여기에 대책은 차불지제 비합이에요. 누세사다 제체력 광고. 누세사다. 누수, 세굴, 그 다음에 어떤 다짐 부족, 차수벽, 제방폭 이런 거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데요. 여기선 차불지제 비합이에요. 차수를 하고 블랑켓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제방폭 넓게 제방폭, 그 다음에 비탈면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성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낸 건설안전기술사 책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뤘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방 누수 처리 공법은 그림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차불지제 이런 차수벽 저기 있죠. 그 다음에 블랑켓 그 다음에 지수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 커튼 그라우팅 K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7승 이런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방폭 넓게 비탈면을 보호하고 압성토로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배수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렌치를 만들어요. 물이 빠지도록. 엘니뇨 현상이에요.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은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이동하면서 대기 상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온도가 상승으로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현상에 영향을 주고요. 이런 CO2 발생량 증가로 해가지고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9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재해 분류에는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유형에는 폭염에 의한 일사병, 폭풍에 의한 전도사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의한 수압 증가에 의해서 흙막이 전도가 된다든가 붕괴가 된다든가, 폭풍에 의한 가설 구조물, 시스템 비계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어떤 공구 자재 낙하, 그래서 상하 동시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악천후시 추감 충격 붕도 낙비기, 추락 낙하 비례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약자를 많이 해놓으면 대비하기가 쉬워요. 그죠? 약자는 무게예요. 그래서 특징은 급상승한 기온이 급상승해가지고 습도가 불규칙하고요. 여기에 따른 많은 강우량, 그 다음에 하천 범람, 농산물 등 피해가 많죠. 그 다음에 불규칙한 돌풍, 대기 상태가 또 뒤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엘니뇨 현상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사면 붕괴를 아셔야 돼요. 사면 붕괴는 천중하, 천단부, 그 다음에 중심부, 하단부 로 붕괴가 됩니다. 천중하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굴착면 구배라든가 정확히 줘야 되는데요. 보통 흙에서는 1에서 1.1대 1에서 1대 1.5로 기울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안반은 1대 1.0, 1.0, 경함은 0.5로 둡니다. 이것이 21년에 개정이 됐어요. 토풍 연경입니다. 그래서 붕괴 원인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있어요. 외적 원인은 제일 많은 게 강우 강설이에요. 강우. 그 다음에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면 공사를 하면서 어떤 발파 진동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률적 표준구배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률적 표준구배라면 우리가 설계시하고 실제로 시공하다 보면 다른 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기술자들이 관리 감독자들이 판단을 해서 눕히려 그러면 범면을 눕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면을 설계가 이렇게 되는데 눕히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지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구계가 많이 나가요. 여기서 그러다 보면 용지비가 많이 들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여기에 맞는 그
전단 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냥 눕히기만 하면 또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적 원인은 뭐예요? 전단 응력이 전단 강도보다 커버리면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사면을 끌어내리려는 어떤 응력이 작용하잖아요. 여기 응력이 S가 어떤 우리 사면 자체에 어떤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도보다 이게 커버리면요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석 강도는 암 강도보다 낮고 풍화될 때, 그 다음에 사면 구성 토질이 안 좋을 때, 사질토라든가, 그 다음에 동결융해, 얼었다, 녹았다, 수축팽창 이런 것들이 어떤 붕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수가 많이 모이는 지층 있잖아요. 지하수가 풍부한 그런 지층에선 사고가 나는데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위 꼭대기에 산마루 어떤 측구라든가 도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애령다이크의 어떤 배수층이라든가 하부 배수층이 원활이 돼가지고 배수가 원활이 돼야지 사면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성도 공법도 있고요. 그래서 사면 안전공법에는 억제공이 있어요.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막아주는 거예요. 시시식병 줄식식 돌돌 콩콘 현모비돌보 이런 게 대표적인 공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억지공이 이거 억지로 못 내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면이 있어요. 이런데 말뚝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이것도 사면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공사 초기 할 때 조금 무너지는 사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H빔이라든가 H빔 250짜리라든가 여러 가지 말뚝을 박아놓으면 사면을 억지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말뚝공, 앵커공, 머쌍카, 그 다음에 소일 레일링, 그 다음에 라강카 있죠. 그 다음에 옹벽은 배수 뒤챔 줄눈이에요. 그 다음에 절토, 배토공. 미리 절토를 하는 거죠. 배토공이라는 것은. 그 다음 압송토공은 옆에 측면에 흙을 싸서 붕괴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일 레일링, 소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은 기울기라든가 그 다음에 당초 계획과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설계해가지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공법을 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 가능한 토사를 제거하는 거예요. 배토공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보강공법을 적용하고요. 강관 H형 RC공, 뭐 식생공, 시시식병 줄식식, 그 다음에 돌돌 콩콘 현모비돌보, 구조물공은 돌돌 콩콘 현모비돌보예요. 식생공은 시시식병 줄식식. 그리고 이제 시공 전에 동시 작업 금지하고요. 그 다음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 해석 공법은 무한 사면, 평형 안정 해석, 그 다음에 펠리니우스, 비숍 이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하절기 건설 현장 온열 질환. 저번 시험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열경실 피사발이 꼭 나온다고. 자, 열경실 약자로만 할게요. 경실 피사발. 열경실 피사발. 약자를 해놓으면 모든 시험에 대비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순발력을 키울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은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 준비. 그 다음에 휴식, 물, 그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폭염 발령 시에는 가정, 직장, 학교, 축사, 양식장에서 미리 기상 예보를 듣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이런 주의사항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건설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이라든가 6제곱미터 이상의 높이 2.1m의 어떤 휴게시설, 그 다음에 온도, 습도계 관리, 조명, 그 다음에 환기, 음용 가능한 물, 시원한 냉수 있잖아요. 청결 상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슈화된 문제예요.
이슈화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